예, 이제 2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요 페이지가 예, 이렇게 이제 순방향 채널에 대한 이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예, 요 순방향 채널은 4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4종류를 뭐 지금 뭐 언뜻 보시면 이 구조가 거의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요 하나만 잘 기억하면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요 값이 YC 코드가 되는 거죠. 요 W가 이제 YC의 약자인데, 예, 그래서 YC 코드, 이 YC 코드는 나중에 이제 잘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잘 몰라도 괜찮은데, 이 YC 코드를 이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모든 채널에다가 이렇게 다 곱해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채널이 이제 64개라는 거를 뭐 언뜻 뭐 배웠었고, 그 채널에 이제 파일럿이 1개가 있고, 싱크도 1개고, 요 페이징, 호출 채널이 7개가 있고, 트래픽, 통화 채널이 이제 55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요, 파일럿 채널에는 이제 요 YC 코드가 뭐 제일 처음에 해당되는 W0라는 값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번호는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YC 코드를 다 곱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YC 코드를 모든 채널에다가 싹 곱해주면, 예, 그러면 그 채널들의 성질들이 완전히 서로 다 달라지게 돼요.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성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다 다른 성질을 갖고 있으면 그 채널을 내가 찾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뭐 그런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제 요 수업하는 요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한 30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30명은 서로 몰라요. 뭐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여러분들이 각자의 YC 코드를 다 갖고 있는 거죠. W0부터 W29까지. 0부터 29. 3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YC 코드를 갖고 있으면 이제 이 밖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 또 어떤 YC 코드를 갖고 있는데 자기랑 똑같은 YC 코드를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어온 사람이 YC 코드가 예를 들어서 뭐 10번이다. W10이다. 이런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W10을 갖고 있는 YC 코드는 뭐 어딘가에 있을 텐데 들어온 사람은 이 30명이 무슨 YC 코드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찾는 게 굉장히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곱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있는 이 사람하고 뭐 예를 들면 뭐 가위바위보 하는 거 비슷한 거죠. 곱해버리는 순간 나의 YC 코드를 갖고 있다면 그 값이 1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YC 코드를 갖고 있다면 0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 30번을 쫙 해보면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1이 나오고 나머지 29명이 0이 나온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나하고 같은 YC 코드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오소고날이라는 이제 그러한 말이 있는데, 요게 오소고날이 뭐 이런 뜻이잖아요. 뭐 직교한다. 예.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과거에 뭐 이런 걸 배웠잖아요. 뭐 이제 이 사인이란 그림이 이렇게 있고 코사인이란 그림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뭐 서로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90도가 이제 틀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러니까 90도를 이렇게 싹 움직이면 똑같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것만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그림 같은데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90도 차이 나는 그런 이제 값인데, 이 90도라는 게 바로 뭐 이런 값이잖아요. 그죠? 90도. 그러니까 이게 수직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평면상에서는 이게 90도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공간상에서는 이제 이 평면상에서는 90도를 뭐 수직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공간상에서는 수직이란 말을 안 쓰고 직교한다라고 합니다. 직교. 그러니까 직각으로 교차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공간상으로 이게 직각으로 교차하는 거는 뭐 많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우리 신호에 대한 얘기는 직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어쨌든 90도의 이 차이를 갖고 있으면 뭐 재미난 거는 우리가 뭐 이런 거 배웠다시피 요 대표적인 요 0도 또 90도 그다음에 180도 270도 그다음에 360도 뭐 이런 식으로 이 대표가 되는 값들을 곱해버리면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곱하면 값이 0이 되잖아요. 그죠? 0 곱하기 1. 또 여기는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곱하면 또 0.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0. 또 여기도 0, 여기도 0. 이런 식으로 90도 차이가 나는 것들은 곱해버리면 0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곱해버리는 순간 0이 나온다.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와시 코드를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건데, 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와시 코드를 그 채널에다가 입혀버리면 채널 구분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와시 코드의 역할은 채널을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스프레딩이라는 게 확산이잖아요. 확산인데 요거는 이제 PN 코드를 이용해서 확산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PN 코드를 뭐 이제 배웠죠. 예, 배웠고 PN 코드가 실제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여기에서 쓰는 PN 코드는 이제 짧은 PN 코드인데 숏 PN 코드라고 해서 15개 레지스터를 쓴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확산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로 나눠서 이제 확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왜 두 개를 나누냐 하는 거는 변조 방식이 이렇게 QPSK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QPSK에 대한 변조 요 방식은 요 4사분면의 4개 중에 하나의 데이터를 내가 보내는 거다. 그죠? 그래서 각 데이터의 요 정보는 요 X축과 실수축을 가지고 요 정보를 내가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X축을 우리는 I, 요 Y축을 Q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수부, 여기는 허수부.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확산하고 이쪽도 확산하는 거죠. 이 PN 코드를 이제 활용해서 무엇을 이제 할 거냐, 이 기능이 뭐냐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셀 구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셀 구분은 다른 말로 기지국을 구분한다는 말하고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뭘로 하느냐, 여기 보면 옵셋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요거를 제가 또 설명을 자세히 할 건데, 이 옵셋이라는 걸 통해서 셀 구분을 한다. 옵셋이라는 게 뭐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기준점을 통해서 뭐 이제 출발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뭔가 출발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요만큼을 우리는 옵셋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출발이 여기서 뭔가 출발하는 게 뭐가 있으면 이만큼을 우리는 요걸 또 옵셋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걸 옵셋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으로부터 지연된 값 그런 거를 옵셋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지연된 값이 얼만큼 되느냐를 가지고 기지국을 구분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다음 페이지죠. 설명을 할 거니까 어쨌든 PN 코드를 활용해서 내가 기지국을 구분할 것이다. 예, 이렇게만 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은 예, 지금 여기 보시면 로우패스 필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알고 있죠. 이 로우패스 필터는 낮은 대역의 그 값들을 통과시켜주는 필터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송파 같은 놈이 이제 들어왔을 때 데이터랑 섞여 있으면 데이터는 저주파, 반송파는 고주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통과시키면 고주파가 싹 날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FIR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거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인데 FIR이 뭐 사실은 뭐 피니트, 뭐 임펄스, 뭐 레스판스 뭐 이러한 이제 되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거는 뭐 좀 이쪽 통신 분야를 공부를 좀 많이를 해야지 이런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 필터를 이러한 필터를 쓰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옆에 이런 식으로 뭐 떨거지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이게 이제 일종의 뭐 간섭, 뭐 내 원래 데이터는 요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런 놈들이 이제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골치가 아프다 그랬죠. 그런데 FIR 이런 이제 필터를 쓰면 요 들러붙는 요런 놈들이 조금 이렇게 값이 적어집니다. 이렇게 좀 작아져요. 뭐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요 FIR이라는 그런 이제 필터를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밴드위드스 컨트롤을 위해서 뭐 웨이브를 쉐이핑한다. 뭐 이게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래서 뭐 크게 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알 필요는 없어요. 이런 이제 그냥 이런 필터를 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A라는 거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서 이제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쏘잖아요. 이렇게, 그죠? 쏘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안테나를 통해서 날아가는 데이터는 이게 아날로그 값이에요? 디지털 값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 데이터가 010101로 날아갈까요? 아니면 아날로그 값,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웨이브를 가지고 날아갈까요? 네, 그렇죠. 웨이브를 가지고 날아간다. 근데 여기서 하는 이 일은 이제 뭐 YC 코드를 막 곱해주고 또 PM 코드를 막 해주고 이런 것들은 0101 값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는 거는 디지털이에요. 디지털로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쏘게 될 때는 아날로그로 가야 되니까 이 DA 컨버터를 이제 한번 또 써야 되겠죠. 디지털 아날로그로 바꾸는 이러한 과정이 안테나로 쏘기 바로 전에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공중으로 아날로그 날아갔다가 다시 이제 받게 되잖아요. 받게 되면 또 뭐 뭔가 또 막 복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받고 나서는 바로 AD 컨버터가 있어야 되죠. 아날로그 투 디지털. 네, 그런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작업을 복조를 막 하고 나중에 다시 또 쏠 때는 다시 또 DA 컨버터 이런 식으로 DA, AD 이런 것들이 앞하고 이 맨 뒤에 단하고 이렇게 하나씩 있다, 구성돼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C 코드는 채널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요 PM 코드는 셀 구분, 기지국을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IQ로 실수와 허수로 두 개 나눠져 있기 때문에 I는 I끼리 묶고 또 Q는 Q끼리 묶어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요거를 이제 또 이제 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순방향 채널의 구조는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방향 파일로 채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파일로 채널은 뭐 간단해요. 기능이 간단한데 뭐 되게 복잡하게 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YC 코드를 곱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YC의 값을 여기다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으로 갈라진다 그랬죠?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위에 부분은 당연히 PM 코드를 통해서 확산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이제 기지국 구분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필터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조를 이제 한번 하는 거죠. 변조 얘기는 앞에 없지만, 변조는 뭐 우리가 당연히 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조를 하는 거를 가지고, 요거를 통과한 다음에, 요 아랫단에서 나오는 요 허수부에 대한 것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합친 다음에 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요것만 이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YC 코드를
이제 이렇게 하나 곱해주고, 뭐 이거는 뭐 어떤 놈을 곱하는지 번호는 우리가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PM 코드를 이렇게 하나 넣죠. 여기 실수부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허수부 이렇게 하나 넣고. 그런 다음에 필터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뭐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변조를 하는 거죠. 뭐 C를 쓸까요? 뭐 C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코사인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사인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YC 코드가 뭐 더하기로 돼 있고 PM 코드가 더하기로 돼 있고 뭐 이런 거는 더하기 말고도 뭐 곱하기라는 걸로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논리 연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값들이 0과 1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값들이 만약에 0과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과 1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산술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곱하기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곱하기를 이제 해야 되죠. 여기서는 계산할 때 여기는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코사인이라는 값을 갖고 있으면 여기는 반드시 사인이어야 된다. 이 두 개가 실수와 허수와의 관계가 몇 도의 그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값이 있으면 실수와 허수가 몇 도의 각을 갖고 있죠? 90도죠. 90도니까 얘가 코사인이면 여기 사인이 되는 거죠. 여기가 사인이면 여기가 코사인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를 내가 사인으로 했다면 코사인으로 해주면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코사인 값을 위에다 이제 이렇게 써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모아가지고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YC라는 이 코드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PM 코드를 또 곱해주고, 그 다음에 변조를 해준다. YC, 그 다음에 확산, 변조. 뭐 이렇게 3단계의 기능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박스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박스를 이 YC 코드까지 안 넣고, 이렇게 박스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쳐져 있어요. 이렇게 쳐져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안 넣은 이유가 이 YC 값이 이제 다 채널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통으로 집어넣지를 않았는데, 근데 걔를 빼고 나서 박스를 친 걸 보면 이 안에는 확산과 변조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박스를 왜 쳤냐면 이제 앞으로의 그 채널들은 이제 이런 기능들은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세부적인 그림을 안 그릴 거예요. 그냥 블록 A라는 이런 그 표시로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한번 다른 채널 여기 보시면 A라고 돼 있죠? 예, 블록 A. 이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산과 변조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죠? YC는 밖으로 빠져 있고. 예,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순방향 채널은 이제 이러한 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순방향 채널에서 이제 그 하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한번 볼 건데, 일단 그 파일럿 채널이죠. 예, 파일럿 채널에 대해서 자세한 이제 그 기능을 볼 건데, 파일럿 채널은 이 전달하는 기능, 그러니까 기능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이 파일럿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해주는 그 기능이 첫 번째가 이게 어떻게 펜이 첫 번째가 시간이죠, 시간. 두 번째가 옵셋입니다, 옵셋. 이거 얘기했던 그 옵셋이죠.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지국을 구분이 해서 이게 필요한데요. 뭐 이런 거죠. 이제 어떠한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가 옵셋이라고 얘기했고, 요 기준이 다 똑같아야지만 옵셋에 대한 요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을 딱 맞춰야 돼요. 동기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동기 시간이라는 말로도 쓴다 이거죠. 그렇죠?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위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GPS라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시간이 반말기마다 다 똑같잖아요. 인공위성 통해서 정보를 받기 때문에. 원자 시계라는 걸 통해서. 그런데 이제 기지국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얼마큼 떨어뜨려서 이제 PM 코드가 시작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런 이제 옵셋을 주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위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만큼 이제 차이가 나는, 뭐 어떤 위치의 상태, 뭐 이만큼 차이가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옵셋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이러한 옵셋 값을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 내가 기지국이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이 값은 어떤 값이냐면 PM 코드의 값이라 그랬잖아요. PM 코드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레지스터가 15개 있다라고 얘기했죠. 레지스터가 15개면 PM 코드의 수는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뭐 아마 32,767개인가요? 뭐 내 계산을 정확히 안 해봤는데 아마 아마 뭐 맞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값이 나오는데, 어쨌든 요 마이너스 값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없다고 생각하고 요것만 한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옵셋 값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게 PM 코드가 이제 2의 15승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2의 15승계가 뭐 이게 1부터 시작해서 뭐 32,767개가 쫙 이렇게 있는 거겠죠. 예, 그게 이제 있는데, 뭐 얘는 뭐 출발이 64부터 이렇게 하고, 얘는 그 다음에 128부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하는 게 이렇게 이제 다르게 뭔가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는 64번부터 시작하는 놈은 첫 번째 기지국으로 우리가 하자. 128번부터 한 거는 두 번째 기지국으로 하자. 또 그 다음에 거는 또 뭐 세 번째 기지국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옵셋을 주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이 1번부터 출발하는 거는 첫 번째 기지국, 또 2번부터 출발하는 거는 두 번째 기지국,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상당히 가까운 이런 숫자를 가지고서를 기지국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4 이게 어떤 이제 요 PM 코드 요 값을 가지고 요만큼 떨구고 이거를 출발하는 거를 첫 번째 기지국으로 하고, 요거에 또 2배가 되는 128배일 때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 하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할 건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64가 2의 6승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둬서 기지국을 구분하면, 그러면 PM 코드를 가지고 내가 사용할 때 기지국을 몇 개까지 구분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게 이제 이러한 공식이 되는 거죠. 이게 PM 코드의 수가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옵셋에 해당되는 어떠한 이제 최소한의 주기가 되는 거죠. 64. 그걸로 나눠주면은 2의 9승이 나오는데 이 값이 512개예요. 그러니까 이 512개의 뭐 기지국, 뭐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 거죠. 이만큼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128로 잡으면, 즉 2의 7승으로 잡으면 이게 2의 8승이 되고, 또 이 값은 이제 또 뭐 256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기지국 개수는 내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칩이라는 말이 또 이렇게 새로 나왔죠. 요 칩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뭐 새로 나왔다기보다는 아마 1.588, 1.288 그 확산 주파수
6288 메가헤르츠 뭐 그거 얘기할 때 아마 요 칩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값이 비트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트. 이 비트라는 값이 이제 가장 기본 단위인데 근데 이 비트가 엄청나게 이것도 짧은 거지만 그렇지만 더 짧은 놈이 있다 이거죠. 그죠? 이게 일종의 PN 코드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많이 봤죠. 이런 식으로 주기가 엄청나게 짧은 거. 이런 거는 얘는 비트가 되지만 이런 걸 우리가 칩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빨리 움직이는 놈의 한 주기를 칩이라고 얘기한다. PN 코드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놈이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칩이라는 그런 단위로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1.2288 메가헤르츠도 얘도 마찬가지로 1.2288 메가 CPS라는 값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확산하는 거니까 PM 코드에 관련된 그런 그 수준으로 굉장히 잘게 막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걸 칩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헤르츠하고 뭐 요 BPS 또는 CPS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얘기는 했죠. 이게 이제 이거는 아날로그에 대한 단위고 디지털에 대한 단위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요 이제 64라는 요러한 놈이 곱하기 n이니까 64가 될 수도 있고 128도 될 수도 있고 256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64라는 이러한 이제 값을 우리가 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 3차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